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영천 기자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매우 덥겠습니다. 특히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6도, 전남 화순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과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습도도 높아 체감 온도가 더 높은데요. 이런 무더운 날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집계로만 올해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벌써 1,100여 명이고 숨진 사람은 13명으로 작년에 2배에 달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의 집계까지 합치면 사망자 규모는 20명에 육박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에만 야외 작업을 하던 70대 이상 노인 5명이 전국에서 숨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가능하면 낮 시간 작업을 피하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면 1시간에 15분씩은 쉬도록 권장합니다. 또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체온을 낮추고 최소 2명 이상 함께 일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위치를 미리 알려 위급 시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이달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의 협의가 정례화될지 주목되는데 실무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개최되는 회의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의 친분, 또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 매우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평가합니다. 조현동 대사는 한일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회의가 성사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 협의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세 나라 사이에 실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 정상들이 만나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실무협의 차원에서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서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 정보 대응책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도했지만 한국 정부는 오염수는 3자 회의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라 한일 양자 간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측이 이 문제를 한미일 회의에서 먼저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과 별도로 한미일 공조협의체를 만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거기까지 논의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LH가 보호 없이 기둥으로 버티는 이른바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 중에서 철근을 빠뜨린 15개 단지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들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이었던 인천 검단의 한 공공아파트 단지 주차장입니다. 천장 콘크리트 더미는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철근들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쏟아졌습니다. 보호 없이 기둥만으로 지붕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인데 기둥의 철근이 충분하지 않아 무너진 겁니다. 국토부가 LH가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91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쓰였고 이 중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는데 인천 검단도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무량판 구조가 인건비가 적고 충고가 낮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무량판을 도입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근을 빼먹은 단지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과 음성 금석, 공주 월송지구 등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쳤고 수서 역세권과 수원 당수, 오산 세교 2지구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등 4곳은 입주 중입니다.
나머지 6곳은 아직 공사 중인 단지들입니다. 이들 단지와 관련된 시공사만 모두 13개, 설계사도 단지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번 사태가 LH의 정관 특혜와 관련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국토부 역시 특정 업체가 아닌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라며 담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담합과 업무 소홀, 일체를 건설 분야에 척결해야 될 이권 카르텔로서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부실 공사와 관련해 전수조사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곧바로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밤사이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끊겨 천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선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일대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물 공급과 냉방기 가동이 멈추면서 천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돗물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랬었으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 변압기 문제로 보고 정전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차량 한 대가 파편을 흩날리며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이 놀라 도망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김포시 고촌역 인근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앞서가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여자애 한 명은 발 뒤꿈치를 그 차에 치고 한 사람은 그냥 정면으로 여기서 건너가다 치면서 저까지 날아갔어요. 이후 SUV는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버스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붕 떠서 여기 서 있던 버스를 운전석 옆에 하고 밑에를 그냥 다 받고 거꾸로 서버렸다니까.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이 숨졌고 보행자와 버스 승객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SUV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해안에서 9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